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요양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병원들에서 하는 전통적인 항암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아닙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이 큰 병원에서 하는 치료 외에도 큰 부작용 없이 암에 효과적인 치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암 치료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떨어진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병행하는 겁니다. 대학병원 치료들은 치료 후에 일정 기간마다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걸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부작용이 적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으로 말해 단기간에 표준 치료와 같은 강력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치료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바로 판단도 안 되는 치료를 뭘 믿고 하느냐 하실 수 있고요.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근거 중심의 치료라는 겁니다. 치료의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고 여러 해 동안 비교 연구를 통해서 치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분명하다면 효과가 있는 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간혹 산에 들어가서 암을 치료했다거나 민간요법 아니면 나름의 방법으로 암을 치료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에 대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상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암이 나았다 하는 분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확률로 보면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암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들도 충분히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만으로도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역시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치유나 모든 민간요법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암요양병원 원장으로서 저희 치료를 폄하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그러니까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장 효율적이고 확률 높은 치료인 게 사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암요양병원 치료도 표준치료하고 병행할 때 더더욱 빛을 발하는 치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물론 표준치료가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삶의 질이라는 기준을 갖고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권유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이니만큼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병원입니다. 간혹 요양원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설과 병원의 개념은 아주 다르죠. 힘들어 쉬고 싶다면 입원이 아니라 입소나 체크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입원이라는 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외래로 간간히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치료가 전제되지 않는 입원은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치료라는 것이 꼭 자주 검사하면서 매일 주사 꽂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것, 먹는 것, 필요에 의해서 의료진이 경과 관찰하는 것 등등 이런 것도 다 치료의 범주입니다.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외출, 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고 환자시니까 거기 맞는 일반적인 원칙은 지키셔야 되는 거죠.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밖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지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심평원에서도 외래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굳이 입원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겠죠. 다만 급성기 병원들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이나 산책도 계속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불안, 우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족이나 지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대학병원의 진료를 보기 위해서 외출이나 외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꼭 본인이 나가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장기 입원 중이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잠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물론 단시간 내에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는 외부 출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죠. 암 환자의 경우는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는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만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요. 서울 또는 서울 인근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깝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겠죠. 대학병원 진료가 잦은 경우나 상태가 나빠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가족, 친구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도심보다는 좀 더 나은 주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보통 항암 치료가 2, 3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그때 왔다 갔다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내가 더 원하는 곳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물론 그 사이 암요양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컨디션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집에서 가까운 지방의 암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도 일반적인 암요양병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